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 북경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접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은 이제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그 총리한테 진주만을 기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카이시 총리가 핵무장 하겠다, 뭐 핵잠수함 뭐 만들겠다, 뭐 계속 그러고 이게 나서는데 아마도 매우 위험합니다. 아베 총리가 핵무장 하겠다고 그 이야기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암살당했죠.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자, 북한 붕괴가 임박했고요. 평양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저 신의주는 청사가 불탔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각계무시하 김정은이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고, 이재명이가 중국식 안면 인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개통할 때 얼굴을 등록해라고 하는데, 이거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절대로 안전하다, 해킹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니 SK텔레콤은 왜 털렸고 쿠팡은 왜 털렸습니까? KT는 왜 털렸습니까? 그 다 중국 애들이 털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안전하긴 뭘 안전해. 자, 북한 대변인 자처한 이재명과 정동영. 이재명이가 북한 대북 방송은 없애라 해놓고 북한의 방송, 이 조선 북한 방송은 남한에서 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동영이는 야 한미연합사 훈련 중단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북한이 남침했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재명 교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미국의 블랙락이라고 있는데 지금 친트럼프 자금입니다. 근데 이 친트럼프 자금이 한국에 한 30조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뭐 몇십억 달러가 들어와 있는데 요것만 빼버려도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재명 정권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4주에서 6주 후에 이재명 제거 작업이 시작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블랙락 자금만 빼버려도 이재명 정권은 붕괴한다. 자,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혐의 이거 외환죄로 고발됐죠. 이거 뭐 이재명이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그 이상 그 파기환송심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대통령직 자체가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고, 거기다가 대북 송금 혐의로 외환죄 고발당했기 때문에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정에도 서게 되고, 뭐 점점 이재명이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뭐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찬송가, 성경 말씀, 뭐 북한 저녁의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희 뭐 대북 방송 후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 미디어 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있고요.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국회 정문을 통과하시면은 오른쪽에 큰 건물이 보입니다. 거기가 도서관입니다. 그 주로 세미나를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국회의원 회관인데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국회 정문 통과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큰 건물이 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은 지하 1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요 내용은 뉴미디어 시대 유튜버의 사회적 책임과 과제, 강용석 변호사님이 이제 발제를 하시고, 뉴미디어 시대에 역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영풍 대표님이 그 발제를 하십니다. 주관은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에서 하고요. 주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실에서 합니다. 이날 최대한 많이 오셔야지 이재명 정권의 언론 탄압, 유튜브 탄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친지분들, 친구분들 다 모시고 이날 다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신분증 가지고 오세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신보가 미국 안보 전략에서 북한 언급 빠진 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비핵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2기의 신국가 안보 전략은요 1기 때 내용을 그대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 북한 비핵화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29페이지 나온 것은 그 요약본이기 때문에 요약본에 뭐 1기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이제 방중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 4월에 중국에 간다는 것은 항복 선언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북한을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의미로 뭐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상황이 오면은 중국은 더 이상 저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으며 북한보다 더 싸게 만들 수가 없겠죠. 1억 원짜리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가 북한 공장에서 로봇으로 생산을 하면요, 뭐 대당 5천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 다 줄도산합니다. 전자업체, 일본 전자업체 뭐 등등등 모든 일본 업체는 줄도산하거나 공장을 북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에게 반중 정선의 선봉에 서라고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데 그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그 서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의 사진을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군사적 충돌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한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게이트 출입문 현관 통제권을 뺏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가지고 한국의 신경을 서해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 저희가 쭉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면요 그 모든 일본의 산업이 북한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한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국의 통일을 교묘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가지고 한미일 삼각 공주의 균열을 일으키고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신경을 못 쓰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8월 29일 날 아베 총리를 만나가지고 난 진주만을 기억한다며 거의 협박을 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트럼프가 아베에게 진주만을 기억한다고 말했다는 것은요 협박입니다. 이 당시 일본이 이란과 비밀 협상을 하자 아베가 이란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란 테러 단체로 위장한 자들이 일본 유조선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이란 소행이에요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이란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란 테러 분자들이 일본 유조선을 폭격을 해요. 이 말이 안 되겠죠. 자, 일본이 북한과 베트남에서 비밀 협상을 하다가 미국에 의해 덜미가 잡히는 등 아베의 자주 외교에 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게 난 진주만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2022년 2월 27일 날 후지 TV에서 출연해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의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토식 핵 공유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본 비핵화 3원칙을 깨자고 발언하고 7월 8일 날 암살됩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갖지도 않겠다,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요거를 이제 깨려고 했죠. 이게 비핵화 3원칙인데 그러고 한 4개월 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뜬금없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이 서해에 집중 못하게 그렇게 뒤통수를 쳤죠. 그리고 지금 핵무장 하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핵 잠수함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다카이치 총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해전을 현재 벌이면 깨질 수 있는 상태인데 미국과 상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발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해전에서 박살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구멍을 내려고 했고 중국이 죽으면 미국은 그 다음에 일본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기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일부러 구멍을 낸 겁니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가 저 다카이치 총리 교체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 아베처럼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은 저 1997년 핵처리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심사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27차례가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핵 재처리 시설을 허용했으나 기술력이 안 되고요. 최근 일본 상선들이 줄줄이 사고가 나는데 전부 설계 결함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설계를 한대요. 디지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핵잠수함을 설계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핵잠수함 설계할 능력이 없어요, 일본. 자, 일본은 반도체, 조선, 원전, 전투기, 미사일, 방산, 고속철도 등 미국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속철도 영국에 수출했는데 설계 결함으로 사고 났습니다. 대만에서 일본 기차 사고 났어요. 설계 결함. 전부 설계 결함이다. 자, 일본은 욕심만 많고 말만 많으나 미국이 믿고 맡길 실력이 안 됩니다. 그냥 미국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는 저금통 역할이 일본의 맡은 바 임무입니다. 그 미국의 전략은 일본한테 돈만 빨아먹고 중국 함정 견제 잡일만 시키고 야 가서 망이나 봐라 그 하고 실제로 중국 해체 작업은 한국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국무부 장관이 싸우지 마 전쟁하지 마 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약속을 훼손하는 것 없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케이치가 뜬금없이 뭐 너무 나대고 뭐 중국하고 맞짱 뜨자 하고 이렇게 설치니까 아예 그만해 싸우지 마 하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일본의 우익은요 지금 중국을 도발해가지고 전쟁을 유도하고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개혁하는 것을 망치도록 하고요.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미국 내 민주당 딥스테이트가 다시 정권을 잡도록 공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확실한 친미 반중 정권을 조기에 만들고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최단기간 내에 끌어올리도록 유도해가지고 한국이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을 대량 건조해서 대만 남중국해까지 쫙 깔아버리게끔 해상에 만리장성을 깔고 해저에 만리장성을 깔게끔 뭐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 지도부를 1시간 안에 소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현무5 같은 미사일을 2,000발 이상 만들어 놨는데 전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 밖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능력도 있고 관리가 가능한 동맹인데 믿음직한데 그리고 그 뭐 반도체부터 해서 원전, 뭐 초고압 변압기, 조선, 뭐 방산 무기, 뭐 전투기 등등 미국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에 포탄이 공급이 안 되면은 미국은 4주 이상 전쟁을 수행 못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일본은 중국을 타격할 군사적 힘도 없는데 영악하기만 하고 맨날 미국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징징거리고 하니까 귀찮은 동맹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이 같은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 미국의 심장과 같은 동맹이다. 지금 그렇게 격상이 됐고 일본은 지금 한 단계 급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미일 태평양 전쟁, 뭐 영일 전쟁 등 미국과 영국의 뒤통수를 쳤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중국의 2위의 부동산 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중국과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줄을 말려가지고 중국을 말려 죽이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도를 넘어가지고 과도하게 중국과 충돌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을 내려고 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거는 이제 돈만 빨아먹고 쓰고 버리는 뭐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는 순간 일본의 그런 뭐 도요타, 혼다, 소니 뭐 등등 일본의 모든 기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삼성 핸드폰이 더 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의 그 제조업 다 죽는 겁니다. 그 일본은 그냥 한국에 그냥 경제 식민지로 빨려든다. 자, 지금 이거 출처는 평양 24시인데요. 북한 방송, 북한 소식만 전달하는 그 채널입니다. 어, 강철한 TV 대표가 하고 있죠. 강철한 대표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꼭 가서 보세요. 매일매일. 이런 거는 매일 보셔야지 국제 정세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국제 정세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뇌피셜이다 무슨 뭐 저기 근거가 없다 뭐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저 희망 회로 돌리지 마라 희망 고문 돌리지 마라 뭐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가 다 출처를 보여드리고 사진 기사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본인의 그 조금 지적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에도 중국 간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방송 올리고 5분도 안 돼 가지고 야 가짜 뉴스다 뭐 이런 댓글을 답니다.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러는데 방송도 안 보고 그런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꼭 방송을 보세요. 자, 대흥광산에 1만 명 제대군이 집단 저항, 발전소 폭발에 유령마을 강제 이주, 뭐 평양 중심 열차 수십 대 폭발, 잿가루,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 대형 폭발 사고 났고 함경도 공업지구 마비, 적대 세력 행위로 규정했고 붉은 거리서 무슨 일이 평양 중심가 대형 화재, 아비규환,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사진이 붙어 있는데 뭐 이게 불탔나 보네. 자, 신의적 관계 해산 무정부 상태, 북한 공안 수습 불가능 수십만 명이 소요 사태를 일어났고 김정은 전화번호까지 털렸다. 노동당 조직부 내부 대재앙 터졌다. 그리고 평양을 뒤흔들고 있는 김정은 대역, 저 김정은 가짜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 뭐 그리고 북한의 군사 기술 이전할 수 없다.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기 뭐 포탄이고 많이 보내는데 전부 다 부실이야. 다 불량품이야. 그래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들이 왔는데 야씨 북한군들이 뭐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도 이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지 뭐 북한에서 갖고 온 포탄 전부 다 그냥 불량이지.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 저 김정은한테 뭐 30억 불 주기로 했는데 뭐 조금 주고 그냥 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야 러시아에서 돈 들어오면 내 뭐 먹고 살게 해줄게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뭐 그거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가짜 김정은 내세워놓고 진짜 김정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진짜 김정은이 언제 죽었는지 뭐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김정은이 죽었다 하더라도 가짜 김정은이 내세워놓고 이제 이놈이 진짜 김정은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 김정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정은이가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이거는 가짜고 가짜 김정은이 죽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때는 진짜 뭐 가짜 김정은이든 진짜 김정은이든 김정은이가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 공작이라는 게 지금 북한이 지금 무너지면은 남한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 김정은이 내세운 것 같은데 뭐 아무튼간에 지금 북한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진짜 김정은이가 뭐 죽었는지 뭐 알 게 뭡니까? 자, 중국 공안 북한 정찰 총국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북한이 수백 명과 연관 중국인 수천 명 구금을 뭐 한 혐의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하고도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고 러시아하고도 북한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신의주의 노동당 청사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폭탄 테러를 했다. 이 건물이 완전히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평양 중심 열차 수십 대 폭발 아까
요건 북한 사건 파일 365입니다. 요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중국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장유샤하고 시진핑이하고 서로 권력 투쟁하고 있고, 중국 공군 사령관이 체포됐고 줄줄이 지금 다 잡혀가고 있고, 시진핑 마누라가 장유샤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시진핑 마누라 쪽 인맥들이 줄줄이 다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마누라하고 시진핑의 동생하고 돈 놓고 돈 먹기 권력 투쟁 싸우고 있고, 지금 중국 전역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일해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주한 및 대사 대리를 보내서 면접을 본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이제 관건일 건데, 아마 정권 교체하면 확실한 친미 반중하겠는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려가지고 중국 때려잡을 건가, 그런 거를 물어봤을 겁니다. 예. 자, 미국이 볼 때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북한을 접수하러 가야 하고, 한국이 대대적인 국방비 인상을 통해서 중국 해군을 견제해 주어야 하는 등 미국이 그만큼 지금 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재명 정권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고, 한국을 갈아치워야지 일본의 다케이치 총리를 또 갈아치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는요, 큰 흐름,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유튜버들처럼 이제 한 개의 기사를 미주알 고주알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혀 큰 그림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성동격서에 잘못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군산에 지금 F-16 최신 개량형 60대가 배치 중입니다. 유사시 북한을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등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이재명을 조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내년에 주한미군 훈련 안 하겠다, 한미연합 훈련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DMZ를 민간인들이 막 들어갈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 하니까 그 유엔사에서 야, 깝치지 마, 꺼져 이 새끼야 하고 정동영이한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북 방송 확성기 중단 지시를 했죠. 그리고 모든 대북 방송, 국정원에서 비밀리에 하던 대북 방송도 채널을 거의 한 30개 가까이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은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국민들이 빨갱이 될까봐 겁나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이야기는 선전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분노하는 거죠. 자, 미국의 청년들이 178만 9천 명이 이 땅에 왔고, 13만 명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이 됐는데, 이재명이가 북한이 남침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남한이 북침해서 이따위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뒤지는 거지. 이재명과 정동영은 북한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기에 마음이 급한 미국은요, 하루빨리 정권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내부가 폭동, 권력 투쟁 등으로 북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 4월 이전에 북한을 접수해야지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1, 2월 안에 한국 내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3, 4월에 대통령 선거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 육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는 변변한 중국군이 없습니다. 무장 경찰, 지금 이 지역에는 무장 경찰 정도의 그 정도의 병력만 있고, 전차 장갑차도 다 60년대 70년대 나온 장갑차고, 장비들이 전부 다 엉망이다. 동부가 최강인 한국 육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되면은 중국군은 육군에 엄청난 전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동북 삼성의 인구 감소 1200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로 군대를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북중국 방어를 위해서 중국군이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망하겠죠. 그리고 미군은 청진, 원산, 해주에다가 군사기지를 제주까지 군사기지를 얻어버리면 중국을 코앞에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필요 없다. 일본은 필요 없다.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저기 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죠. 자, 이 테무가요, 한국의 그
그 여기 태무에 입점하려는 사람들한테 그 대표들한테 입점하려면 얼굴 정보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한국 사람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휴대폰 할 때 이 안면 인식 얼굴을 등록하면 이거 나중에 해킹해 가지고 중국 애들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자, 얼굴 수집에 개인 정보는 태무가 해외로 빼돌렸대요. 근데 과징금 13억 원 냈어. 그러면 정부가 지금 친중 정권인데 그러면 이거 뭐 한국인들 뭐 얼굴 정보, 생체 정보 전부 다 중국에 해킹을 가장해 가지고 팔아넘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KT 해킹 중국 윗선 겨눈다. 경찰 인터폴의 적색 수배 검토. 야, KT 해킹도 중국 애들 했고 지금 SK 해킹도 중국 애들 했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 그 얼굴 정보, 개인 정보를 갖다가 태무가 그 중국에 넘겼는데 과징금 딸랑 13억 원 때렸어. 야, 그리고 4천만 명이 쓴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의 고객 정보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38억 원 때리고 끝났어. 카카오가 이거 텐센트가 2대 주주 아닙니까? 텐센트. 자, 영국 유권자 4천만 명 신상 정보가 털렸습니다. 중국 해커가 훔쳐갔고요. 그리고 SK 해킹도 중국계 추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뭘 해야 된다? 중국하고 인터넷망을 단절해야 됩니다. 자, 지금 1,500 환율 1,500원 뚫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기업들 줄도산하고 뭐 그래서 은행들도 무너질 수 있다. 뱅크런 대비한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블랙록이 약 한 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1경 7천조 원을 굴리는 블랙록이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뭐 AI 산업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 친트럼프 자금입니다. 친트럼프 자금. 블랙록이 파나마 운하 접수할 때도 블랙록이 동원됐고요. 이 30조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을 거의 한 200몇십억 달러 될 건데 한꺼번에 빼버리면은 주가 출렁하고 주저앉고 뭐 환율 폭등하고 뭐 그래 되면 이제 이재명이 아비규환 되겠죠. 자, 지금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달러 내놔라 완전 조폭처럼 굴고 있는데 돈을 안 풀죠. 그 내년 초에 환율 폭등 정시 붕괴되고 이재명 통일교 대선 자금 게이트 특검하고요. 뭐 특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내란죄 1심 무죄 등 뭐 이런 게 나오면요 이제 이재명 정권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선거법 파기환 성심 유죄 취지 재판 일려 잡히게 되고 대통령 당선 취소되고 이재명은 외환죄로 사형당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도 서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대북 방송 후원 좀 해주시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를 지난 우리가 70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집안에 그 집기 드러내고 청소하니까는 뭐 온갖 뭐 바퀴벌레부터 해서 뭐 진해 거머리 뭐 온갖 뭐 벌레들 다 나오는데 그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뭐 청소 쫙 하고 먼지 털어내고 하면은 이번에 청소하면 우리 민주당 저 세력들 다 씨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검찰, 경찰, 뭐 판사, 검사들이 얼마나 썩었고 법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따라 가지고 법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다는 거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지금 내란죄 뭐 이런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재판이 엉망진창 엉터리로 특검이 재판 기소를 했습니까? 재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사법부 뭐 검찰 경찰 뭐 정치권 전체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460페이지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쿠팡에서 16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시면은 저 40%가 수수료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이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저 사진전 경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책은 그 저자이신 안재철 재미교포께서 미국의 육해공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거를 칼라화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입니다. 영어와 한글 이렇게 2개국어로 해설이 돼 있으니까 집에 소장하시기 딱 좋습니다. 이런 책은 집에 한 권씩 소장하고 자녀들한테 가보로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